네, 진사로입니다. 62회 한능검 심화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전지하기를 동북지역 경계는 공엄진으로 삼았다는 말이 전하에 온 지가 오랜데 알지 못한다. 고려사에 이르기를 윤관이 공엄진에 비를 세워 경계를 삼았다 하는데 쭉 읽다 보시면 또 윤관이 가를 쫓고 구성을 설치하였는데 라는 데서 바로 나오죠. 여진입니다. 자, 가는 여진족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진족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에 대해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거예요. 자, 신라 문무왕 때 청방 입문표를 보내요. 인질의 석방을 요구하였다라는 건데 요거는 상대 나라가 당나라예요. 당입니다. 다만 요 청방 입문표는 강수라는 분이 지었어요. 요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고대 문화 파트에서 간혹 등장하시는 이름입니다. 이 강수라는 대단한 그 문필가 학자분께서 이 청방 입문표, 이게 이제 외교문서인데 인질 석방을 해달라는 그런 외교문서를 보낸 거죠.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고려 우왕 때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크게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진포 대첩을 뜻해요. 이제 해당되는 나라는 왜죠, 왜? 일본, 왜를 뜻합니다. 근데 요 진포하고 관련된 거는 이제 그 최무선. 자, 진포 대첩이 있어요. 요게 이제 최무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화약의 아버지죠. 자, 요 앞에가 이제 홍산 전투, 최영, 쓸까요? 자, 홍산 전투는 최영. 진포대첩은 최무선. 그리고 진포대첩이 끝나고 이제 처참하게 패한 왜가 이제 우리나라 내륙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저 지리산 일대 황산 지역에서 황산 전투. 요게 이제 이성계. 그래서 이성계가 그 10,000명이 넘는 그 왜군을 크게 무찌르면서 이제 고려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스타의 장군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돼요. 자, 고려 창왕 때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근거지 역시 왜의 쓰시마예요. 쓰시마, 대마도. 자, 요때 막 왜군 많이 물리치고 이때도 이렇게 토벌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남쪽을 약탈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근거지 토벌 작업이 2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창왕 때 박위를 파견해서 토벌한 거고 또 하나는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이종무를 파견해 가지고 또 토벌을 해요. 그러니까 요 2번 있었다. 이것도 역시 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태종 때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회유하였다라는 게 요게 여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조선 광해군 때 기유 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재개하였다. 이것도 왜죠? 왜? 일본. 자, 요때 이제 일본 쪽에 외쪽에서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에도막부 시기였어요. 요 에도막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광해군한테 우리랑 무역을 계속 하자. 나는 임진왜란에 참여한 세력이 아니고 반대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무역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광해군은 중립외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하자.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기유약조였던 거죠. 자, 이거 선지 4번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그 태종 때 경성 경원의 무역소. 요게 여진에 대한 설명인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대신에 이 문제는 다른 게 여진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을 거다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나온 요 김종서 함길도 도절제사 요 분이 바로 두만강 지역의 육진을 개척하신 그 김종서입니다. 세종대왕 때 그 김종서고 이 계유정난 있죠. 그 수양대군이 그 정권을 잡게 되는 그 계유정난 때 이제 제거되셨던 그 분도 바로 이 김종서인데 이분이 이렇게 뛰어난 장군이기도 했지만 문 쪽으로 그러니까 그 글 쪽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 고려사라는 요 역사책 요거 김종서 이분께서 쓰신 책입니다. 고려사 저료
이런 거 이분이 쓰셨어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는 것은, 자,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인데, 자, 여기 석표 중 하나로 상서호부의 승인으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사제도 및 왕사제도가 있었다. 불교를 장려했던 가시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국사 왕사제도로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불교를 장려했던 요걸 통해서 알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제일 좀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는 바로 상서호부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서 문화성, 그 다음에 상서성, 이렇게 이성이 있었고, 여기에 육부가 있죠. 육부가 이호, 예병, 형공. 이제 앞영상에서 당나라가 삼성 육부제였는데, 이거를 본따서 이성 육부제로 이렇게 운영을 했던 나라, 이 나라는 바로 고려입니다. 어차피 한능검 시험을 준비하려면 고려시대의 그 중앙관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성 육부 체계, 내지는 이제 지방은 오도 양계 체계, 그리고 향부곡 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상서호부, 요게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려입니다. 불교를 장려했던 나라라는 것도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고, 국사 왕사 제도도 역시 키워드가 될 수 있죠. 어쨌든 요거는 이제 고려의 문화 쪽에 대한 이제 제시문을 줬는데, 이제 선지에서는 경제 상황을 찾으라고 돼 있어요. 자, 이 금방 나와야 됩니다. 사만통보, 해동통보 등이 발행되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은 건원중보, 화폐죠. 이제 요 굴이나 철 같은 걸로 만든 화폐인데, 동전, 요 화폐인데, 이게 이제 발행은 됐지만 유통은 잘 되지 않았어요. 이제 당시 시대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화폐가 유통될 만한 그 시장의 약속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던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솔빈부의 말 나왔네요. 이건 발해. 자, 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조선시대죠. 특히 후기입니다. 이제 송상, 만상, 내상 같은 이런 상인들이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청무역이잖아요. 청나라.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제가 아까 뭐 2, 4부 나왔을 때 지증왕 얘기하면서 나왔던 그 얘기입니다. 지증왕입니다. 신라시대. 자, 그 다음에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하였다. 자, 이것도 조선시대 후기죠. 경제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이 되면서 이제 광산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광산에 대해서 잘 알고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지금의 CEO 같은 이런 덕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각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소장 가의 공예품 8점을 공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하는데, 자, 이 가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상감청자 6점을 비롯하여 청동, 정병, 금동, 침통 등을 자세히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연출했다. 자, 이 나라 어디입니까? 상감청자 나왔잖아요. 바로 고려입니다. 아, 이 상감청자는요, 진짜 도서관이 죄송합니다. 박물관을 가서 이게 진품이 진열된 데 가서 보셔야 돼요. 이 정말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 멋있다고 해가지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감동했던 게 이제 상감청자랑 백제의 금동 대학로, 그리고 뭐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런 게 몇 개가 있는데, 와, 이거 정말 말도 안 나오게 멋있습니다. 예. 뭐 이제 상감 기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비치색 청자도 굉장히 예쁜데, 이 상감청자는 정말로 와, 예술이다. 예술품 맞는데 예술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선지에서 보기에서 고려시대의 문화유산을 찾아야겠죠. 자, 기역은 나전칠기인데요. 이 나전칠기가 이제 고려 때의 나전칠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옳은 거예요. 고려의 나전칠기예요.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다, 뭐 이걸로 찾을 수도 있어요. 자, 니은 요거는 그 무령왕릉에서 나온 석수입니다. 무령왕릉의 석수. 자, 그래서 요거는
백제죠. 예, 백제입니다. 무룡왕릉이니까요. 그 다음에 디귿은 수월 관음도.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불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그려놓은 그림, 수월 관음도에 대한 거고 고려시대입니다. 자, 리을은 신라의 금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역과 디귿이 고려의 문화유산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4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누가 거란 진영에 가서 단판을 벌여 군대를 물러가게 하겠는가? 신서희가 폐하의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알겠죠? 거란의 1차 침입입니다. 양규가 적을 무로대와 이수등지에서 크게 무찌르고 포로를 되찾았다고 하옵니다. 자, 이 양규 장군께서 활약하신 거는 2차 침입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란의 1차 침입과 2차 침입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강주의 정변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거란의 2차 침입이 들어왔던 명분이 강주의 정변이었습니다. 요 1차 침입 때 강동 6주를 찾으면서 이제 고려가 몇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거란을 이제 상전의 나라로 모시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이 국왕 목종을 폐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원군 현종을 왕에 올려요. 자, 근데 이제 거란에서는 이걸 지켜보다가 아니 우리가 상전의 나라인데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서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고려가 이제 지속적으로 약속을 안 지키니까 쳐들어온 게 더 있어요. 예,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거란이 침입하고 싶었는데 그 빌미를 만들어 준 거죠. 이게 이 강주의 정변이. 자, 어쨌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1번에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이건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인데 이보다 한 세기 뒤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겸이 척준경에 의해 축출되었다도 마찬가지죠. 요 둘 다 그 한 세기 뒤, 그러니까 12세기에 있었던 일인데 요 두 가지는 문벌 사회의 동요. 요 키워드로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시기상으로는 이자겸의 난이 먼저고 그 뒤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문벌 사회의 동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그리고 5번에 다인철소의 주민들이 충주에서 항전하였다. 이 두 가지는 몽골에 침입하고 관련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도 이 1, 2번이나 4, 5번이 이 가시기에 있었던 내용으로 들어가기엔 좀 터무니없어요. 그래서 3번이구나 라고 봐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 2차 침입의 빌미가 된 게 이 강주의 정변이다 라는 것 정도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제국 대장공주가 일찍이 잣과 인삼을 원의 강남 지역으로 보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나중에는 황관을 각지에 파견하여 잣과 인삼을 구하게 하였다. 강제로 거두니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면 이 시기가 언젠지는 바로 나와야 되죠. 원간섭기입니다. 이제 원나라하고 그 강화도에서 항전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굴욕적인 협정을 끝으로 이제 패전을 인정하고 화해를 맺죠. 그러면서 이제 원의 내정 간섭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의 왕은 그 원나라의 공주하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공주들을 이제 대장공주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제국 대장공주가 그 원나라의 공주였고 고려 왕후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제로 거두니까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했다 이거 아닙니까? 뜯어 먹었죠. 뭐 심지어 그 검령구라고 부르는 이 공주의 그 시종들, 이제 신분이 좀 낮은 요 시종들한테도 토지를 주고 세금을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웠겠죠. 그 시기의 모습을 찾아주면 됩니다. 정답 금방 나오죠. 3번이에요.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이 변발, 호복이 바로 원나라의 풍습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간섭기의 내용이죠. 자,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이거는 이제 신라 하대, 통일신라 말기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백성들이 이제 사벌주, 하대인데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신라 하대. 자, 사벌주는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 지역입니다. 그럼 자, 그다음에 대각국사 의천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자, 이 의천은 문종의 아들이죠. 왕의 아들입니다. 자,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이거는 이제 전 시대입니다. 고려 전기 때예요. 자, 구황 차료가 간행되었다. 이거는 조선 시대 명종. 자, 그리고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초조 대장경이 조판되었다. 이게 이제 거란 침입식인데, 왕으로 따지면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현종, 대량원군, 그 현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자, 조의총이 동북 양계의 여러 성에 경문을 돌려 군사를 불러 모아 말하기를, 소문에 따르면 개경의 중방에서 북계의 여러 성은 토벌해야 한다 했다고 하니 어찌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 있겠는가, 빨리 서경으로 달려와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요 조의총의 난이죠. 이게 무신 정권 시기예요. 자, 그 무신 정권 시기에 일어났던 난 중에 하나가 조의총의 난입니다. 자, 그럼 이게 배경이 뭐겠냐? 무신 정권이 수립된 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주면 되는데 바로 2번이죠. 정중부 이의방 등이 정변을 일으켰다. 이 정변을 통해서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방에 있었던 그 장수들이 이제 난을 일으켰다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조의총의 난이 있는 거죠. 자, 노비 만족이 반란을 모여왔다. 이것도 무신 정권 시기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백성들의 봉기지 이 사건에 대한 배경은 결코 아닙니다. 자, 신돈이 전민 변정도감의 판사가 되었다. 요거는 공민왕 시대인데, 그래서 역시 맞지가 않죠. 한참 뒤에요. 망이 망소이 등이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요것도 역시 무신 정권 시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 만적의 봉기 모의나 이 망이 망소이의 명학소 봉기, 내지는 이제 김삼이 효심의 봉기, 이런 게 이거는 무신 정권 시기에 백성들의 봉기이기 때문에 백성 봉기, 그렇기 때문에 이 조의총의 난의 배경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정을 총괄하였다. 이 최충원도 최씨 무신 정권인데 저 뒤의 일입니다. 여담이지만 명학소, 이게 이제 대전광역시 서구 탐방동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영상을 촬영하는 중입니다. 자, 17번 갈게요.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처음에 최후가 나라 안에 도적이 많음을 근심하여 매일 밤 순행하면서 포악한 짓들을 금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름을 야별초라고 하였다. 자, 도적들이 여러 도에서도 일어났으므로 별초를 나눠서 보내서 이들을 잡게 하였는데 군사가 매우 많아져서 마침내 나누어 좌우로 삼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몽골로부터 도망쳐온 자들을 부대로 삼아 신의군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신의군과 좌별초, 우별초, 이렇게 세 집단의 별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삼별초라고 부릅니다. 자, 삼별초가 나오는 순간 팍 나와야 되는 내용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삼별초는 개경으로 환도하는 결정에 반대하면서 끝까지 항쟁을 했고, 선지 4번의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이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항쟁을 하다가 진도, 용장산성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 제주도까지 항파두리까지 가가지고 항전을 하지만 이 김반경 부대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요 흐름까지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광군사의 통제를 받았다. 이건 광군인데
요건 이제 그 지방 농민군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정미 7조약에 의해 해산됐다. 한참 뒤죠. 요건 이제 대한제국군. 아주 뒤 1907년인데 이제 이때 대한제국군이 이 조약에 의해서 해산이 되고 이 군인들이 정미의병으로 대거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13도 창의군 이제 세워지고 서울 진공작전까지 시행이 됐죠. 자,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그 압록강 지역의 사군 최윤덕 장군, 그 다음에 두만강 지역의 육진이 김종서 장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유사시의 향토 방위를 담당한 예비군을 가리켜서 잡색군이라고 합니다. 요 사군 육진은 세종 때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8번.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고려 말 삼원 중 한 사람인 모근에 초상합니다. 이곡의 아들인 그는 고려와 원의 과거에 합격했으며 문화시중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고 성리학 보급에 노력한 대표적 인물로 평가된다. 당시 관복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보물로 지정되었다. 자, 사실 저는 이 62회 한능검에서 이 문제를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그 고려 후기 성리학의 보급에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 성리학 보급하면은 신진 사대부예요. 그 안양이라는 분께서 이제 성리학을 처음 전파를 하셨고 이후에 이제 보급으로 노력했던 초기 신진 사대부들이 대표적으로 두 분이 꼽혀요. 이색하고 그 다음에 이재현, 이렇게 이제 두 분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곡의 아들인 그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씨라 이게 이제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관복을 본다든지 이런 걸로는 알기가 좀 어려울 거고, 이 문제가 결국은 정답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이제 목은 이색 선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가 목은인데 이걸 가지고서 이색이다라는 거를 알아내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선지 1번이에요. 이게 정답이 아닌데요. 여공패설과 사략을 저술하였다. 와, 이게 나오다니. 이거는 이재현 학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에 관한 게 전부 선지에 나온 거예요. 특히나 요 이재현 학자에 대해서는 만건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유하였다가 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여공패설과 사략이 나왔으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문화 파트에 조금 약한 면도 있긴 있겠지만요. 자, 왕명에 의해 삼국사기 편찬, 요거는 이제 김부식이죠. 문벌시대의 대표적인 학자였습니다. 자, 문헌공도를 설립하여 유학교육에 힘썼다. 아까 제가 국자감 7제 전문강좌 얘기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최충, 해동공자라고 불렸던 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유학교육을 하면서 사학이 굉장히 크게 융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 때문에 국자감의 전문 7제나 양형고가 설립되는 그런 관학진흥책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라는 게 진울 스님이죠. 조계종을 설립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선종 중심으로 교종 통합을 하려고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노점수, 정해쌍수 같은 이런 키워드들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성균관의 대사성이 되어 정몽주 등을 학관으로 청구하였다라는 게 요게 바로 이색 선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이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여기에 관련되는 초기 친진 사대부가 대표적으로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에 관한 선지가 다 나왔고 그게 또 쉬운 내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속어법으로 풀어도 두 개가 남는 거예요. 아, 이거 둘 중에 뭐지? 막 이래가지고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19번 갈게요. 가왕의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광통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이거 지금 청계천에도 있습니다. 자, 광통교가 옛 모습을 되찾았는데 이 광통교에는 능에 썼던 성물들이 있대요.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즉위한 가가 태조의 계비인 신덕왕후의 등을 이장하고, 자, 여기서부터 바로 나오죠.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즉위했다라는 데서부터 요 가는 바로 조선의 태종, 즉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 자, 그래서 이 조선의 태종에 대한 얘기인데, 자, 태조의 계비인 신덕 왕후의 능을 이장하고 이전 등에 있던 병풍석과 난간석 등 성물 일부를 다리 제작에 사용하게 한 거래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다리에 뭐가 글씨가 써 있잖아요. 이 뭐 굳이 이 다리 밑에 이 교각에 글씨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덕 왕후의 능에 서 있던 병풍석, 난간석 같은 요런 돌들을 여기다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요거는 이 태종 이방원과 관련된 그 인물 이야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신덕 왕후가 그 태조의 계비,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 새엄마예요, 새엄마.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 왕자의 난 때 이 새엄마의 아들이었던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니까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태종 이방원은 이 신덕 왕후를 이제 좀 원한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왕이 올라서 이 신덕 왕후의 등이 이제 경복궁에서 가까이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저기서 매일같이 보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장을 해라, 이렇게 왕명을 내리면서 거기 있던 돌들을 빼가지고 다리 세운 데다 쓴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방원의 복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선지에서는 이방원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거 문화 파트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면 이 정답은 금방 나와야 됩니다.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바로 태종 때 나왔던 세계지도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비슷한 걸로 천상열차 분야지도, 요거는 이제 그 하늘에 대한 그 별자리 지도인데, 요거는 이제 태조 이성계 때의 지도입니다. 자,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되었다. 화약의 아버지죠. 자, 요거는 고려의 우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국대전이 완성. 조선 성종이죠. 자, 비변사가 설치되었다라는 거는 중종입니다. 요거는 왕도 왕이지만 이 비변사 설치는 삼포 외란을 계기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을묘 외변 때는 이제 이 비변사가 임시기구였다가 이 을묘 외변 때 상설기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가 되죠. 그랬다가 세도정치 시기로 가면은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 비변사를 없애버리죠. 이 흐름 이어지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이 간행되었다. 세종대왕 때죠. 칠정산, 농사직설 이런 게 이제 그 중국의 역법서나 농업 서적이 우리나라 실정하고 다르니까,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당연히 뭐 기후나 천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칠정산이나 농사직설 같은 요런 책이 만들어졌어요. 심지어 훈민정음도 그래서 만든 거죠.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잖아요. 그 세종대왕이 대단한 업적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가도록 할게요. 밑줄 그은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책은 1870년 편찬된 은대조례인데, 서문에서 흥선대원군은 은대라고 불린 이 기구의 업무 처리 규정을 정리하였으니 앞으로 승지들의 사무에 나침반이 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은대라고 불렸다라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고, 승지가 나왔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이거는 승정원입니다. 왕의 비서기관이죠. 이걸 이제 은대라고 불렀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별명이 있는 게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 홍문관. 이 홍문관은 옥당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거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승정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승정원의 설명인데, 말씀드렸듯이 왕의 비서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기구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사관원, 사원부와 함께 3사로 불렸다가 바로 홍문관, 옥당이죠. 천문연구나 기상관 측의 일을 맡았다라는 건 이제 관상감이라는 기관이에요. 관상감. 그 다음에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춘추관입니다. 그 다음에 강상죄, 반역죄 등을 처결했던 사법기구 의금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의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21번부터 3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